반갑습니다. 9월 25일 종목 상담 계속합니다. 3강 MNT부터 할 차례죠. 1부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나요? 그래서 2부에서는 다소간 좀 종목당 배분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강 MNT. 우리가 봤던 허다한 종목들처럼, 그죠? 뭐, 기준선 꺾이고, 아래 사이는 진작에 팔아라 그랬고, 저 기준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는 그런 양상이죠. 이번 경우에는 26,600원에 사셨다라고 하셔가지고 어찌하오리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매수단가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매수단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 주식을 26,000원에 샀던 23,500원에 샀던 그거하고 현재의 주가 움직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주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걸 산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니까, 자기의 매수 단가를 가지고 계속 보유할 거냐, 아니면 팔 거냐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얼마에 샀던 간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에 샀던 간에 일단은 팔아놓고 본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방 MNT는 내가 얼마에 샀던 간에 일단은 팔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만원에 샀는데 15,750원에 있는데 팔아라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입에 안 떨어지는 거는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은, 내가 그래도 그때도 옛날에 15,000원에 팔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래 사이도 팔라 그랬고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통상 일목균형표 이론에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라도 팔아라고 말합니다. 일부라도. 정 못 팔겠으면 일부라도 팔아놓고요. 더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판 것만큼을 되사면 그래도 여기서 팔고 여기서 되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기서 산 걸 갖다가 여기서 판 결과가 되니까 이만큼 이익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라도 팔고, 근데 좀 더 떨어지면은 매도 가격보다 싸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싸지면은 다시 되매수해서 결국은 물 타는 것이 아니라 매입 단가를 오히려 낮추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로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팔고 더 내려갈 때 차라리 여기서 100주 팔고 여기서 다시 100주 사면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기서 샀다가 판 결과가 되니까 이익이다라는 이야기죠. 아래 사이는 아직까지 더 내려가려면 멀었으니까 좀 더 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매도, 그죠?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기회를 노리고 싶다라고 그게 현명한 전략이지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얘가 주가가 올라가서 기준선율 올라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또 사야죠,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바보짓을 하더라도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가 기준선율로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는 사도 되죠. 근데 내일이라도 더 밀리면 그때는 오히려 확률적으로 내리갈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는 팔았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매도부터 해놓고 벌써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신테크 바이오입니다. 각 종목 설명을 줄인다 해놓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간에 신테크 바이오. 자, 아래 사이는 뭐라 그럽니까? 팔라 그러죠? 주가는 겉으로 보여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 사이 힘은 떨어지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괴리,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추세가 바뀌는 경향이 매우 높은 징조입니다. 게다가 오늘 길다란 위에 수렴이 걸렸나요? 수렴이 났죠? 그죠? 아래서는 팔라 그랬죠? 아마도 여기 계산가 아침에 고가가, 지금 계산가가 얼마죠? 3750원에 출발했는데 장중에 35,000원까지 갔다가 마감가는 얼마에 끝났느냐? 25,000원, 26,900원에 끝났어요. 결국은 여기서 마감가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이 위에서 이만큼 매수한 사람들은 몽땅 다 물렸죠.
그죠? 판 사람은 끝내주게 팔았습니다만은 산 사람은 여기 다 물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오늘 거래량이 이만큼 거래됐으니까 예컨대 오늘 얼마 거래됐죠? 460만 주가 거래됐네요. 460만 주 거래됐다는 이야기는 상당수가 400몇십만 주를 산 사람, 460만 주를 누군가가 팔았고 460만 주를 누군가 샀으니 여기서 매수한 460만 주는 밑에서 산 사람이 있을 테니까 460만 주는 알겠습니다. 근데 400만 주는 여기에 몽땅 다 매물로 남을 겁니다. 주가가 반등하면은 그 400만 주가 본전을 찾으려고 와 나올 테니까 주가가 좀처럼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죠? 팔아라. 일단 팔고 보자. 뭐 현재로 봐서는 설마 오늘 아침에 35,200원에 사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장중에 35,200원에 사시지 않았더라면 예전에 언제 사셨더라도 크게 손실이 아닐 테니까 재빨리 팔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현재로 봐서 제가 설명하는 기준선 무너뜨려 주가가 교차해 전환선 꺾여 기후행 스팬 밑으로 내려가 드디어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추세가 만사휴이죠. 상승 추세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가 시작이죠. 이미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상승이 아니고 반등, 하락하다가 반등 정도만이 예상되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전까지는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이거는 조정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꾸로 대세가 하락인데 반등이고 하락인데 반등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왜? 구름 위에 있을 때와 구름 아래쪽에 있을 때는 추세가 다르거든요. 아래 사이가 바닥권이니까 아래 사이는 반등할 거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얘도 우리가 보았던 이때까지 많은 종목들이 한결같이 구름을 벗어나면은 구름 위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하고 테스트 해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구름을 테스트 해보면서 구름 안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약간 반등이 있을 때마다 역시 나노신소재 팔아놓고 보고 싶습니다. 일부 종목에서는 동그라미 종목도 꽤 있었는데 2부 종목에서는 3개밖에 없네요. 참고로 일부 종목에서 뭐가 동그라미인지 한번 볼까요? 다나와 동그라미였는데요. 사라 괜찮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갈 거야. 반등할 거야. 괜찮다. 마크로젠 30이 돼서 올라갈 거니까 반등할 예상됩니다. 오케이 괜찮아 보인다. 버텼으니까 기다리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다. 레몬 글쎄요. 뭐 이런 종목이었는데 나노신소재도 웬만하면 파시라. 반등이 있겠습니다만 상승을 예상은 어려우니까 파시라. 그런 말입니다.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 제가 방금 웃은 건 아니고요. 방금 헛기침한 겁니다. 자, 오해하실라. 주식을 보고 웃었다고 해가지고. 자, 신일제약의 경우에 이 종목도 제가 아마 자주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바이오 주식이다 보니까 더구나 급등세를 보였으니까 혹시 또 급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어디선가 또 어디선가 다른 유튜버들이 모르겠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뭐 끝내준다 사라 뭐 했으니까 아마도 매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컨대 이걸 갖다가 소위 이제 음모론으로 작전으로 해본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한번 해먹고 그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이따 개미들이 뒤치다거리 하고 다시 한 번 더 얘들이 또 떨어질 때 매집해가지고 한 번 더 해먹고 그러고는 손을 뺐다. 뭐 이렇게 음모론으로 작전 세력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작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느냐니까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급등했다가 조정받았으니 또 급등하지 않겠냐. 한 번 해먹고 두 번 해먹었는데 더구나 이 고점이 전에 지금 고점보다 낮은데 또 반등해가지고 이 고점을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날 보시면 역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무슨 종목이었더라? 뭐
무슨 종목을 가지고 제가 위에 수용 걸렸다고 그러시겠죠.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위에 수용 걸리고 음선이었으니까 위쪽에 뭡니까? 매물 부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신일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날 위로 길다랗게 수렴이 달렸으니까 이날 아마 매물 거래량을 보면은 이날 거래량도 터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이 위쪽에는 아무래도 또 매물 부담이 무지하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얘는 위로 올라가긴커녕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으니 참 난감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실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주에 좀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RSI도 바닥권이니까 얘도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등달아서 좀 반등이지 않겠냐. 그러면 20% 손실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손실을 어떻게 플러스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얼마라도 덜 손해보는 측면에서 줄이고 싶습니다. 목표는 전환선 정도가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가 기준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3차 목표가 기준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어느 정도니까 31,000원, 2차 목표가 33,000원, 3차적으로 봐서 36,000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신일제약 일단은 기다리시라. 아마 기다리시라. 근데 신일제약 기다리시는데 팔고 싶다. 그죠? 반등할 때마다 팔고 싶다는 이야기죠. 자, STX 중공업입니다. STX 반도체, STX 중공업을 질문하신 분은 다른 종목도 레몬하고 또 뭐더라 다른 종목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손해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통은 날까 겁났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 6,500원 고점 대비해서 6,590원에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3,700원이니까 뭐 거의 반이네요. 그죠? 사실 이런 종목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뭐 그냥 거의 뭐 옆으로 움직이죠. 횡보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와 급등했다가 위에 장렬하게 꼬리 만들고 음선 나타나고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날은 이거 전형적인 고점의 전형적인 사례고요. RSI는 매도해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은 전형적인 꼭지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근데 차트를 보시다가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오늘 해필이면은 주식을 샀는데 이거 봐라. 이날은 모르죠. 이날은 모릅니다. 끝나고 보니까 종가가 세상에 아직 계산거액인데 6,590원 갈 때는 좋아서 계속 뿌라서 기분 좋았는데 얘가 밀리더니 종가가 마감 종가가 마이너스 10%로 끝났죠. 환장하겠죠. RSI 그 다음날 팔아라. 그죠? 팔아라. 그럼 눈물을 먹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도 10%니까 내가 10% 터졌는데 팔겠냐? 10%가 문제가 아니고 보다시피 반토막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죠. 자, 알겠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보면 아냐. 그죠? 이제 와서 하는 얘기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얘가 반등할 힘이라도 있냐? 솔직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준선마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잘못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니까 이게 구름까지 갈 수 있다고요. RSI는 45밖에 안 됩니다. RSI가 30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올라갑니다. 아까 뭐였죠? 레몬 같은 경우에 그죠? 레몬 걸 갖고 계시니까 못 찾겠습니다만 레몬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건 되니까 반등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STX 반도체 중공업은 아직까지 30도 아니니까 이게 오늘이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뭐 길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이야 깝깝합니다만은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인고의 세월을 지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정석은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정석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안 파실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기다려야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MS 오토텍입니다. MS 오토텍도 여러분들 이제는 앞에 종목을 분석한 걸 제가 분석하는 꼴을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나옵니다. 그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MS 오토텍 동그라미 칠까요? 퀘스천 마크를 할까요? X프로 칠까요? 여러분 보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X입니다. 왜 X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는 겉으로 보여 올라가고 있는데 RSI 꼭지 좀 내려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요? 다이버전스. 그죠? 그럼 RSI가 두고는 다이버전스인데다가 70m로 내려갔으니까 바로 이때가 매도 타임이었죠. 그죠? 게다가 기준선 무너뜨렸어. 구름마저 무너뜨렸어. 이제는 이제 믿을까 없어요. 이제 더 밀릴 것 같아요. 굳이 딴 데서 예를 들 것도 없고요. 똑같은 종목에서 우리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MS 오토텍. 그죠? 여기도 MS 오토텍. 뭐,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다이버전스 아닙니다만은 주가의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RSI의 고점도 낮아지고 있죠. 그죠? 60 밑에서 70m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매도. 그죠? 그러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러던 주가가 며칠 있다가 반등하는 것 같더니 구름에서 지지를 받더니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보이십니까? 에이,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전환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주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어떤 꼴을 당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다른 종목이 아니고 다른 엉뚱한 종목에서 예를 든 게 아니라 똑같은 MS 오토텍의 사례에서 2020년 사례입니다. 그럼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얘가 잘못된 거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해. 이때는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지금은 주가가 과거에 비해 그때 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소위 상대적으로 비싼 거 아니냐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This time is different. 지금은 달라. 그때는 코로나 때문이고 지금은 달라. 네? 그때는 IMF 때문이고 지금은 달라. 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당시에 IMF 때, 코로나 때, 또는 리만 사태 때 그때 거래한 것도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고 인간이었고요. 지금 거래하는 것들도 컴퓨터나 기계가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은 옛날에 저지른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주가가 장창창 잡았겠다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될 공산이 높다라는 겁니다. 역시 MS 오토텍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CJ, ENM 이 종목은 괜찮네요. 그죠? 괜찮죠. 왜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다른 종목은 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막 구름 밑으로 빠지고 이런 파인데 그나마 얘는 그래도 기준선에서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준선 위에서 한번 지지가 받고 된 상태이고 또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전환선 그대로 상승세에 있고, 그러니 뭐 다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거래량 볼까요? 이날은 아니네. 이날은 아니네. 그러니까 이날은 위로 수익이 생겼습니다만은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네요. 물론 이데보에 비해서는 67만 주보다는 훨씬 적게 나타났으니까 뭐 조정이 좀 있겠고 다시 구름 위니까 뭐 반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보유 내지는 매수도 괜찮아 보이는 거로 되고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기준선을 잘 보고 계시다가 기준선은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은 조금 반등할 거 예상이 됩니다. 조금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만은 뭐 크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기준선이 조금 올라갈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주가가 기준선 위에서 머무르는 한, 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간다면 굳이 팔 필요 없고요. 만약에 거꾸로 다음 주에 주가가 좀 밀려가지고 종가 기준에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현재로 봐서 기준선은 134,200원이 250원인데 134,250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면은 매도 전액 매도보다도 팔기 아까우면은 파셜리 소위 일부라도 먼저 파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퀘스천 마크의 동그라미까지도 가능하죠. 그죠? 손절 내지는 매도하는 기준만 잘 갖고 계시면 올라갈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지금 팔면 LG 디스플레이 아까 뭐라 하셨더라? LG 디스플레이 지금 팔면 손해인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출신이 외환딜러 출신이고요. 심지어 제가 외환딜러 할 때는 현업에서 외환딜러 할 때는 차트를 볼 때 1봉도 안 봤어요. 1봉도 안 봤어요. 무슨 봉을 봤습니까? 5분봉, 10분봉 가지고 사고 팔고 했어요. 1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될까요? I don't care. 내일 주가가 어떻게, 환율이니까 그때는.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몰라.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의 환율하고 5분 뒤의 환율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사고 팔고. 그러다가 차트를 보는데, 그나마 지금 일봉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회사의 에비타가 어떻고, 그 회사의 퍼가 어떻고, EPS가 어떻고, 등등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실력은 저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추세적으로 봐서, 그냥 추세를 말씀드릴게요. 추세적으로 봐서 구름 위에 있으니까, 구름 위에 있을 때만 하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언제부터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줄창 주봉 기준에서 줄창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구름을 살짝 넘어설락 말락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RSI로 본다면 RSI가 여기서 매수해라 그랬다가 8,000원대에서 매수해라 그랬다가 여기에서는 매도해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주봉 기준에서도 주가는 좀 더 밀리면서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서 버벅거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으나 시간은 많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구름 위에 있으니까 상승세니까 구름의 지지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근데 13,500원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좀 더 돌아갈 거로 봅니다. 다른 분들한테 LG 디스플레이 사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 잘못해가지고 기존선마저 무너뜨리면은 구름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처럼 저 같은 성향이라면 일단 팔고 여기서 다시 사면 구름 근처에서 사면은 14,950원에 팔고 14,000원에 사면 꾸리약에서 14,000원에 산 걸 갖다가 14,950원에 판 꼴이 되니까 1,000원 정도 이익이잖아요. 그러면서 매수 단가를 줄여가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LG 디스플레이 대신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캐몬입니다. 캐몬도 뭐 온데 제가 온통 낙서를 해놨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무슨 이야기 그 당시에 분석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하루같이 종목을 많이 보니까 그렇지. 이게 옆으로 기다가 아까 어떤 종목이었더라. 신일제약. 그죠? 신일제약. 아니다. 그 STX 중공업. 옆으로 기다가 팍 오른 종목은 분석이 어렵다. 그러다가 다시 팍 밀린 신일제약. 옆으로 기다가 팍 오른 종목. 그런 종목은 분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RSI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파동은 모르겠고 그냥 봐서 RSI를 봐가지고 RSI가 70 위에 있다가 놀다가 70m 내려가면 팔아라 라는 이야기를 아마 그 당시에도 설명으로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지우고 헷갈리니까 다 지우고보죠. 지금 어떤가 보면 이거 보면 뭐 저항선 꺾였죠. 저항선 기준선을 만났죠. 그죠? 후행스팬은 조만간 후행스팬은 지금 여기 있다고 와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후행스팬이 설령 오르지 않더라도 옆으로 가더라도 후행스팬은 저절로 캔들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옆으로만 가더라도 역시 구름 밑으로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상승세로 되려면 주가가 내일부터 절묘하게 구름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지지난주에 추천했던 종근당 바이오처럼 구름을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잘못하면 구름 안으로 들어가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썩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몬 갖고 계시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수를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수를 고려한다면 아니요 이고요. 갖고 계시다라면은 사실은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데 뭐 지금 와서는 낮으니까 반등이 있으면은 일단은 팔고 싶다. 뭐 그런 정도의 의견이고요. 만약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구름 밑으로 2m로 지금 제가 줄 거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는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는 꼴이니까 그때는 진짜로 진지하게 매도를 고려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봅시다. 다음 주에 좀 대체로 시장이 좋아질 걸로 기대해 보면서 캐몬도 등달아서 구름을 타고 혹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자, YBM 네트 사고 싶다 라고 하셨네요. 누가 사라 그럽니까? 아니요 제가 뭐 어디서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가 사라 그러니까 왜 이 주식을 사라 그럴까요? YBM 솔직히 차트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이 위로 꼬리 수염 걸렸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매물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죠? RSI는 여기서 RSI는 여기서 팔라고 했으니까 진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 그죠? 그 다음에 전환선 꺾였고, 기준선 전환선은 서로 교차했고, 여기서 교차했고, 후행수변은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는 이게 구름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구름이 이렇게 되는 구름인데, 주가는 오늘 기준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 산다고요? 추세가 완전히 맛이 가는데, RSI가 30 밑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래 된다. 그러면 구름 밑이더라도 RSI 믿고 사라. 가 됩니다만은 RSI는 아직까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걸 꼭 사고 싶을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케이. 뭐 사고 싶다면 뭐 사야죠. 뭐 사야죠. 사고 싶다면 사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이게 지금 구름 밑이거든요. 왜 사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내일이도 주가가 오르면 아래 사이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근데 횡보하는데 그 바닥은 올라간 아래 사이 바닥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30 밑에서 매수 신호가 아니지만 아래 사이가 대충 돌아서는 거 봐서는 그래도 뭐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해서 매수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조건은 뭐냐니까 야 근데 내일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면 이 사면 안 돼요. 월요일 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면 아래 사이는 더 꺾일 거잖아요. 그죠? 아래 사이가 다시 꺾일 것 같으면 뭐 잘못 눌렀죠. 죄송합니다. 주가 더 밀리면 아래 사이가 밑으로 꺾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면 안 되죠. 그럼 언제 사느냐? 기다렸다가 얘가 아래 사이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그때 사라는 이야기죠. 아까 레몬 분석할 때 설명한 것 같은데 레몬 영상을 찾으셔가지고 레몬은 언제 했나? 1부였었나 2부였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레몬이 언제 했나요? 레몬이 언제 했죠 이게? 1부였나 2부였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레몬 1부에서 냈네요. 그죠? 1부 영상에서 레몬의 설명한 걸 보시면 언제 좀 사야 된다는지를 제가 아래 사이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오르면 사고 따라가고 떨어지면 기다리고 있다가 더 떨어지니까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추세가 아직 멀었으니까 더 기다리고 올라가면 그래도 상승하는 거구나 해서 추세를 따라서 사라는 이야기고요. 대신에 내일 사더라도 올라가 사더라도 주가가 또 밀려가지고 약간 이 저점을 무너뜨리면은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이 저점 무너뜨리면 이 저점이 얼마입니까? 이 저점이 얼마입니까? 8,545원 밑으로 아니죠. 8,545원이 아니죠. 이날의 저점이 지우고 보면 이날이 얼마입니까? 8,570원이네요. 8,57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한다는 생각으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거 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되게 조건이 까다롭죠. 이해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오르면 산다. 내려가면 기다린다. 대신에 오르면 사더라도 이 저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재빨리 팔고 손 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EDGC 또 뭐 사실은 그다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요? 그럼 미치고요. 모든 걸 하락 추세로 바뀌는 모든 것을 다 거쳤습니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사이가 돌아서니까 반등할지도 모른다. 그런 근처까지는 가보지 않겠냐. 그러면 반등을 기다려서 일단은 물량이라도 줄여보자.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상승하려면 구름을 넘어서야 됩니다. 구름을 얼마쯤 되느냐니까 16,000원 정도를 넘어서면 다시 암흑에서 구름 밑에 암흑에서 다시 상승세가 시작되는구나 라면 모르겠는데 구름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도 모르고 반등으로 끝날지도 모르니까 매수나 장기 보유는 파는 쪽으로 역시 의견을 내고 싶은데 뭐 일단은 아래 사이가 그러니까 반등을 기대하고 좀 있어보자 하는 정도의 분석입니다. CJ 대한통운 이 종목은 그래도 파동은 모르겠고요. 파동은 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고 기준선이 이겁니다. 그죠? 16만 5천 원입니다. 16만 5천 원 위에 있으니까 뭐 계속 보유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뒤늦은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요 날이 9월 15일이구나. 요 날이 9월 14일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9월 14일 날 발표하는 추천 종목에 제가 성창 오토텍하고 동아 화성하고 그때 말씀드릴 때, 그죠? 그럴 때 이놈 CJ 대한통운을 추천 종목에 넣을까 말까 하고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했는데, 물론 우리는 동아 화성이나 뭡니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짱빵하게 내긴 했습니다만은 CJ 대한통운도 결국은 좋았죠, 그죠? 괜찮았죠. 왜 그때 이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넣을까 말까 망설이냐니까 그룹 안에서 팍 뛸 것 같았어요. 지금은 뭐냐? 그때 말씀드렸으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났죠, 그죠? 한 15% 수익이 났네요. 괜찮았죠. 우리 목표가 10%였으니까 10% 이상 수익이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재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죠. 지금은요. 좋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 종목도 간당간당합니다. RSI는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기준선을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구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16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매도를 일부라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립니다. 그죠? 기다립니다. 자, 올릭스부터 시작해 다 못하겠네요. 나머지 종목은 아무래도 3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부까지 여기 말씀드리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3부에서 다시 올릭스부터 에코프로비전, 시젠, 엑스스바이오 등등을 말씀드리고 하고요. 이번 2부에서 보니까 CJ E&M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죠? CJ E&M 괜찮아 보인다. 나오지는 별거 없네요. 마크로제는 1부에서 했던가 2부에서 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죠? 하여간 간에 CJ E&M은 괜찮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자, 3부에서 올릭스부터 나머지 종목 분석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